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박정희 시스템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만드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바로 그건 그냥 사람을 하나의 칼라, 모노칼라 인간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21세기를 20세기에 가둬두고 있는 교육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걸 여러 번 보여준 거죠. 2000년 이후에 미국의 대학들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는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인지력을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 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버림받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현실을 봐봅시다. 1994년에 서태지가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를 부르죠.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런 가르치면 됐어. 전국의 900만 명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뭐냐면 옆에 있는 아이들은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이란 포장지를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키고 있어. 이게 94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2010년도에 고려대학교 김혜슬 학생이 자퇴서 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학이라는 데가 보니까는 예? 친구들을 다 제치고 넘어뜨리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나보다 앞에 가면은 나는 불안해하고 대학은 그러니까 이 자격증만 주는 이 장사꾼이 됐다. 규격화된 인간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 대학 큰 가르침은 없는 대학에서 예?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용서받고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만을 요구하면서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현실을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게 2010년 얘기입니다. 자, 2016년도에 이마영이라는 그러니까는 이 고등학생으로 그 당시를 알고 있는데 98년생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그러니까 김혜슬 지금 양이라고 하기엔 좀 과하죠. 김혜슬 씨가 85년생이었으니까요. 98년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운명의 11월 17일 당시의 날짜에서입니다. 2016년에 쓴 걸로요.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11월 달에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온 나라가 거대한 등급 매기기 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 난리법석이다. 출근 시간도 조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9시간 동안 시험 보고 나서 5시 40분에 시험이 끝나면서 뭐냐면 채점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소고기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9등급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이거예요. 자살하는 학생들. 예? 이거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94년도에 나왔던 교실 이데아 노래에 나왔던 가사의 내용이나 2010년도에 85년생 이 교실 이데아는 이거 서태지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당시에 20대 초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70년대생이잖아요.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이렇게 세월은 변했는데 우리의 교육은 변했냐고요. 똑같잖아요. 제가 그동안 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교육은 지금 뭐예요? 우리의 교육은 정해진 답을 더 잘 맞히는 누가 더 빨리 더 정확히 많이 맞히느냐. 정해진 답을. 이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 끝나고 또 학원 가서 맨날 이걸 연습시키는 거잖아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뭡니까요? 남들보다 먼저 그러니까는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해진 답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인공지능이 다 해결하잖아요. 이미 정해진 답은요.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없는 답을 만들고 새로운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다 모노칼라야. 다 똑같아. 다양성도 없고 차이도 없고 다 해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전히요. 박정희 때의 교육 시스템이 주입식 이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반세기 넘게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면 뭐 할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을 연결해봤자 거기서 뭐가 나올 거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창업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글로벌 무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디지털 상에서 자기 파트너들을 그러니까 찾아내서 하고 있죠. 예? 저 지구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학생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진 답을 암기하는 기계로 만들면서 예? 이런 교육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들이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있는 한은 우리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경제를 억지로 만들면 뭐합니까요? 만들면 뭐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예?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가 이런 초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고요. 더 이상 물러설 때도 없어요. 이건 4기 민주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에 남겨진 과제들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시켜보세요. 최저임금 1만 원도 못 올리는 상황. 네? 그 속에서 희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여기에다 매달리면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주거 문제로 그러니까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냥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산업계가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다 보니까 산업의 전환을 못 하다 보니까 기후정의라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기술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겁니다. 알았으면은 거기에 맞는 사회체제, 거기에 맞는 인간형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는 걸 만들어내야지만이 이게 공진화가 되는 거잖아요. 공동진화가. 그렇죠? 이런 철학이, 이런 가치관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다음 민주정부에서는요. 이거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저거예요.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기본권을, 이게 처음에 했던 걸 다시 했지만, 새로운 기본권은 제가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 저는 거기다 플러스 기본 일자리, 기본 데이터까지 해서 5가지를 제가 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새로운 기본권은 과거의 20세기에 그러니까는 패러다임을 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잠깐만 20세기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해봤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냐고요. 저는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 다 철회하겠어요.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전 장관이 많은 사람들한테 민주시민 촛불시민한테 지지받는 이유가 뭡니까요? 이런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대 정신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 제발 좀 제가 지금 이 제시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저임금 근로자, 수탄 저임금 근로자 문제, 주거 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청년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거, 기후정의,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소득을 비판하든, 기본금융을 비판하든. 자기들은 굉장히 낡은 시대에 뒤처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요. 자, 우리가 기본금융도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요? 기본소득이나 금융을 정상화하게 되면요, 최저임금 올릴 수 있어요. 내년도 지금 그 최저임금 결정하기가 9,160원이거든요. 1만 원하고 차이가 840원이죠. 예? 840원이죠. 이게 연으로 하게 되면 210만 7천 원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라 했습니까요? 연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을 지금 이렇게 공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충해주면 최저임금 이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되잖아요. 최저임금 1만 원 사실상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한 408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총 임금 증가액을 계산하면 8조 6천억 원이에요. 8조 6천억 원입니다. 예? 8조 6천억 원이고, 올해 그러니까 최저임금 기준이 8,720원을 기준으로 해도 한 13조 원입니다. 만 원까지요, 차이가. 근데 자영업자 대출액이요, 3월 말 기준으로 832조 원이고요.
중소기업 대출이 1193조 원입니다. 이 두 개 합치게 되면 20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 연 1% 이자면요. 금융비용이 20조 원입니다. 금리 1% 낮춰주게 되면은, 예? 1만원 달성의 효과를 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금융비용 20조 줄여주고, 예? 20조 줄여주고, 저기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면은, 예? 8조 6천억 원에서 13조 정도 인상시켜주는 거, 반대할 이유 있겠습니까? 20조 원 줄여주는데. 그렇죠? 이거 금융 정상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금융 정상화. 금리 낮출 수가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돈을 엄청 풀고 금리 낮췄어도 돈이 안 돌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일본 쫓아가고 있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요. 제가 과거에 보여드렸잖아요. 예? 근데 계속 돈만 풀면 뭐예요? 돈이 안 가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가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지 그게 금융이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더 중요하지. 돈만 푸는 게 이게 능사냐고요. 돈 풀어봤자 부유층한테만 그게 가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직면한 문제를 바꿀 수가 있냐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네? 대안을. 숱한 저임금 노동자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여기 좀 대안을 얘기하면서 비판도 좀 하시라고요. 20세기에 머물면서 아무 그러니까는 그 효과도 없는 얘기들을 공허한 얘기들을 하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추미애 전 장관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 후보들이 이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때하고 기본적인 변화 안 생긴다. 이건 경제학자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변화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는 지금 뭐냐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왜? 기술이 변화하고 산업이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거든요. 패러다임이 달라졌거든요. 기술이 달라지고 산업이 달라졌으면 사회도 거기에 맞춰서 재편돼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도 거기에 따라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서 20세기로 넘어왔는데 조선시대니까 우리가 제도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요. 똑같은 거예요. 20세기 방식으로 계속 처방전을 내봤자, 예? 처방을 내놔봤자 어떻게 됩니까? 부의 양극화만 더 심화시켜.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돈 푸는 거예요, 돈 푸는 거. 돈 푸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고요? 예, 저를 포함해서 경제학자들은 큰 이거 사실 지금 시대적인 역사적인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히려 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요. 파국이냐 전환이냐 대전환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 성적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똑같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인류 역사의 대전환기거든요, 지금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 평상시에 그래. 왜 문재인 정부만 이렇게 이 성과만 얘기를 해주냐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저한테 심하게, 예? 나치의 괴벨스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참 그 사람들 보면 참 그냥 온라인에서 얘기한다고 그냥 막 얘기하시는데요. 예?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만큼 제대로 된 비판을 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대한민국 경제학자 중에서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 성과를 소개하는 거는요. 조중동에서 그리고 국힘당에서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예? 잘못된 가짜 뉴스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문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방송에 나갔어요. 예?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 산업 정책, 혁신 성장, 예? 성과 이렇게 못 만든다. 예? 왜?
김동연, 홍남기 총리의 부총리의 산업정책을 내놓는 거 보고서는 그 사람, 제가 그 정부 관계자라고 만나서 제가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플랫폼 경제 활성화한다면서 플랫폼 경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 경제로 하고 용어만 바꿔놨는데 마찬가지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저만큼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저는 팩트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성장률 얘기하면, 이거 팩트잖아요. 수출의 팩트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무슨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 경제를 폭망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들 앉아 계시니까, 베네수엘라 열차 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예? 제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최백은 TV에서 여러 번요. 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금 충당 부채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채에다 포함시켜서 엉터리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거잖아요. 엉터리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다고 해가지고 문재양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공동체. 예? 생산적인 비판을 하세요. 부동산 정책 그랬다. 나 그걸 인정을 해요. 예? 산업정책 성과 없다. 저 인정합니다. 청년들 일자리 문제 있다. 인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나와서 자, 문제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요. 그 다음에 지혜 경쟁을 해야죠. 누가 더 거기에 대해서 예?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냐. 이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저질입니다. 이건 수준 낮은 저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설득을 못 합니다. 예? 설득을 못 해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도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40%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건요. 그분들 생각인 거예요. 그분들 생각인 겁니다. 상당히 성과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상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저 지금. 예? 저는요, 문재인 정권을 저만큼 비판만 제대로 해보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비판을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제가 공개 토론할 수 자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도요. 예?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에 기초한 이런 식의 우리가 토론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는 파국과 전환의 대전환의 갈림길에 있다. 핵심적인 현실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사회개혁이 필요하고 경제기본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안 되면은요, 진짜 우리 사회 청년들은 일본의 사투리 세대 되고요, 중국의 탕핑족 돼버립니다. 시간 별로 없어요. 안 남았어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한반도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 지금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에게 20세기와는 다른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차기 4기 민주정부라고 생각합니다. 4기 민주정부요.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다 지금 드러났거든요. 결국은 다 사람이 만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해법도 그 사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기득권, 그 다음에 낡은 지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낡은 이론을 가지고 낡은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제발 대안 제시하면서 비판해 주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대안 제시할 수 없으면은 그냥 더 공부하세요. 그게 기본 자세입니다. 자, 오늘
최백은 TV 라이브 55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진심이지만 촛불 시민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촛불 시민들 덕분에 최백은 TV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20세기한 다른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